안녕하세요. BT쌤입니다. 오늘은 5단원 독립과 독립시행의 확률 유형사 728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유형사 독립과 종속의 성질 728번 문제 볼게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다 골라라 그랬는데 두 사건 A, B가 배반이면 규집합이 없다는 얘기죠.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다. 배반과 독립은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얘기가 되고 니은을 보니까 A, B가 독립이면 다 독립이라고 했었지. A와 B의 여사건도 역시 독립이다. 맞아요.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두 사건 A, B는 배반이다. 뭐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다 틀리고 니은만 맞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내용이다. 자, 729번으로 가볼게. 729번입니다. A와 B가 배반이고 B와 C가 배반 사건이면 A와 C도 배반이냐라고 그랬거든요. A와 B가 교집합이 없어요. B하고 C도 교집합이 없으면 A와 C도 교집합이 없냐?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이건 뭐 A와 B가 배반이라고 했으니까 A, B가 설명을 하려니까 그러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B와 C도 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B와 C도 배반이면 뭐 C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B하고 C도 배반이잖아. 근데 A와 C가 배반은 아닌 거죠. 그래서 교집합이 있으니까.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고 B와 C가 독립이래요. 그러면 A와 C도 독립이냐라고 했거든. 근데 이거는 A와 B가 독립이고 BC가 독립이니까 AC가 독립이다 이런 논리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네. A와 B가 배반이고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어요. B의 여집합과 C가 서로 배반이래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교집합이 없어요. 그럼 이제 따져보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의 여사건과 C와의 교집합도 역시 공집합이에요. 그러면 B의 여사건하고 C와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는 C는 B에 포함된다는 얘기거든. C는 B에 포함돼.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 이렇게 전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만약에 C가 있다. 이 안에 이렇게 C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B의 여사건하고 C는 당연히 배반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런데 A와 B도 역시 교집합이 없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A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전체가 B라고 해놨으니까 여기를 A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렇게 A라고 표현해 보면 A와 C는 종속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따라서 A와 C가 지금 배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A 교집합 C도 역시 공집합이니까 배반이면 종속이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성립하겠구나. 그래서 디귿은 맞네. 그래서 729번에는 디귿이 정답이다. 자, 730번으로 갈게.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다 골라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A가 B에 포함된대요. 그러면 기억의 경우에 이 조건부 확률이니까 P, B바 A가 뭐가 돼? PA분의 PA유집합 B거든요. 근데 A가 B에 포함되면 결국에 PA의 P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1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기억은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 A와 B가 만약에 배반이다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면 당연히 확률이 0이 되는 게 맞죠. A, B가 서로 독립이면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이거 아니라니까. 그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2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731번으로 갈게요.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일 때,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라고 하는 사실.
자, 기억을 볼게요. 이렇게 나왔네. 그럼 조건부 확률이니까 좌변의 내용이 P, B에 뭐죠? 지우개가 눌렸네. P, B에 P, A의 여사건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A와 B가 독립이기 때문에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어야 되나?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이거 약분되고 PA의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1 마이너스 뭐가 돼? PA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그죠? 기억은 완전 성립. 자, 그 다음에 요걸 잠깐 보니까 A가 B가 독립이기 때문에 A와 B의 여사건도 역시 독립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PA가 될 것이고 얘는 PB가 되니까 얘도 역시 성립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죠. 디귿의 경우에 두 사건 P, B에 대하여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PA 교집합 B라는 거거든. 얘는 PA의 여사건과 B의 교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날 확률은 똑같은 다 P, B를 얘기하는 거니까 디귿도 어때? 성립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다음 같아졌고요. 기억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732번으로 갈게요.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지금 얘를 보니까 PA와 B가 PA라는 얘기는 독립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이 PA 곱하기 PB. 얘 맞다. 그죠? 니은을 잠깐 볼게. 얘와 얘의 합이 1이라고 그러면 독립일 경우에 PA 플러스 PA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문제에서 독립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구나. 그럼 니는 그냥 써봐야겠네. 그러면 얘는 PB의 앞에 게 PB의 여사건의 확률이고요. PA 교집합 B의 여사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PB의 여사건 똑같으네. PA의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얘가 된 거잖아. 근데 이게 뭐냐는 거지. 얘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A와 잠깐 확률을 더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다. 두 확률이 똑같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불편해서 여기 잠깐 지울게. 그래서 여기를 연결. 둘을 더해준 거네요. 이렇게. B의 6건이죠. 그러면 결국에 이 얘기가 B의 여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결국에 얘를 구한 거가 되는 거니까 얘가 1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디귿을 볼 수 있도록 할게. 자, 디귿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PA와 B가 있는데 얘가 뭐와 같으냐면 1 이건 아니구나. 잠깐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걸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PA바 B 플러스 1 마이너스 얘가 넘어오면 PA바 B의 여사건 이렇게 되는 게 1이라고 얘기한 거네. 그죠? 자, 그러면 얘와 얘가 같으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1이 없어지고 나면 PA바 B는 PA바 B의 여사건과 같대요. 그러니까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나 B가 일어나지 않고 A가 일어나나 같다고 얘기한 거니까 A와 B가 독립이다라는 거 당연히 맞죠. 그래서 디귿도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내용이다. 자, 732번 해드렸고 733번으로 가봅시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는 0과 1 사이고 PB도 0과 1 사이죠. 단폭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다 골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기억의 경우에 PA바 B의 여사건의 확률이 0이면 다음 PA바 B 곱하기 PB는 PA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 한번 볼게요. 기억의 경우에 결국에 얘가 0이란 얘기는 A 교집합 B가 없다는 거잖아요. 공집합이란 얘기네. 그러면 A가 B와 B의 여사건, 그러니까 A는 B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고 B에 포함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되는 거예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요 바깥이 B의 여사건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와 B의 여사건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가 B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요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그럼 이 식의 이제 조건부 확률을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PB분의 PA 교집합 B고요. 곱하기 PB를 했다라고 얘기해. 그럼 얘와 얘 약분이 되고 PA 교집합 B가 되는데 당연히 포함되니까 얘가 뭐가 돼? PA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기억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AB가 독립이면 배반이다. 독립이면 배반은 아니고요. 배반이면 종속은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성립하지 않는다. A와 B가 독립이면 그러면 얘는 PA, EPA 이건 맞죠? 그냥 얘는 PA고 얘도 PA예요. 그러니까 EPA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보기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734번으로 갈게. 근데 이제 734번은 이제 ABC가 독립이긴 한데 보기에서 옳은 것을 다 골라라 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집합의 개념으로 보면 합집합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A 합집합, B 합집합, C 그럴 때 얘가 A, B, C 기억나실 거야. B, N, B, N, C 그 다음에 N, A 교집합 B가 있고 B 교집합 C가 있고 C 교집합 A가 있거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확률도 똑같거든. 요 N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P가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요 N 자리에 P, 요 N 자리에 P, 요 N 자리에 P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P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집합의 개념에서 배웠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를 이용해서 보더라도 얘가 이거하고 얘네 뒤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은 옳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독립일 경우에는 니은을 잠깐 볼게. 기억은 틀린 걸 알게 됐고 독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잠깐 보면 PA 교집합 요건 잠깐 이렇게 놓게 할까?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PA 교집합에 PB 교집합 C가 되고요. 얘도 똑같이 뭐가 돼? 저는 독립이니까 얘네들이 그대로 이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집합을 써서 있어 조금 보기가 뭐 집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얘 확률을 계산해라 그랬으니까 PA 곱하기 PB 교집합 C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니은도 성립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A와 B합 C도 독립이냐 라고 했는데 ABC가 독립이기 때문에 B합 C와도 독립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니은 디귿. 자, 그러면 디귿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P, A, 그 다음에 교집합 B합 C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A 교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되는 거죠. 합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합집합은 어떻게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거죠. 플러스 P, A 교집합 C.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예요. 교집합은 세 집합의 교집합과 어때? 같아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PA 교집합 B교집합 C니까 PA, PB, PC 이렇게 곱한 게 된단 말이야. 아, 이거 쓰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PA 곱하기 PB가 되고 이쪽은 PA 곱하기 PC가 되겠네. 여기는 PA 곱하기 PB 곱하기 PC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PA 바깥으로 빼니까 뭐가 돼? PB 플러스 PC 마이너스 PB 교집합 PC. 그러면 얘가 합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잖아. B합 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디귿도 성립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니은, 디귿이 성립한다 라는 거 배우게 됐고요. 자, 유형 5로 갈게. 유형 5 독립사건의 확률의 곱셈에서 735번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험에 갑을, 병 세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5분의 2, 4분의 3,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갑을 A, B, C 이렇게 할게. 그래서 PA가 5분의 2, PB가 4분의 3, PC는 3분의 1이래요. 세 사람이 모두 합격할 확률을 계산하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P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세 개 다 곱하면 되는 거지 뭐. 5분의 2 독립이라고 그랬으니까 4분의 3 독립이라고는 안 했구나. 합격할 확률이 각각 그렇다는 얘기는 독립인 거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제 곱하면 3, 3 약분되고 2 약분돼서 10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A와 B의 합은 11, 736번으로 갈게요. 자, 검은 구슬이 5개 있고 흰 구슬이 3개 있는 주머니가 있답니다. 주머니 A와 왜 박스가 안 쳐지지? 주머니 A가 있고요. 검은 구슬이 8개. 요건 여기다 그냥 할게요. 검은 구슬이 8개, 흰 구슬이 4개 들어있는 B 주머니가 있대요. 참 이상하게 협조 안 해주네. B 주머니가 있대요. 각각 하나의 구슬 꺼낼 때 두 주머니에서 모두 흰 구슬이 꺼내질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면 A 주머니에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8분의 3이 되는 것이고 A 주머니에서 흰 구슬 나왔으니까 B 주머니에서 흰 구슬이 나오는 게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그대로 독립인 거죠. 12분의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12분의 4니까 3분의 1.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8분의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737번으로 갈게. 주머니에 흰 공 5개와 검은 공 1개가 들어있고요. 주머니 A에는. 주머니 B에는 흰 공 4개, 검은 공 1개가 들어있대요. 준이는 주머니 A에서, 영수는 주머니 B에서 각각 1개의 공을 꺼낼 때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제 주머니 A에서 준이와 영수가 있죠. 준이가 흰 공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준이는 주머니에서 준이가 흰 공을 뽑을 확률이 뭐가 되는 거니? 6분의 5가 되네. 이때 영수는 뽑으면 안 되죠. 영수는 B 주머니가 5개인데 흰 공을 못 뽑으니까 검은 공을 뽑아야 되네. 그러니까 6분의 1이 되겠구나. 그죠? 자, 영수가 흰 공을 꺼낸 경우를 할게요. 준이는 이제 검은 공을 꺼내야 되니까 6분의 1이 되고, 영수는 5개 중에서
흰 공을 꺼내는 거죠. 영수는 흰 공 꺼내니까 4개. 그러면 5, 6, 30분의 4가 되고 얘가 15분의 2가 되는 거네.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한 명만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더해주면 되는 거지 뭐. 자, 30으로 통분해서 계산할 거를 30, 6, 5, 30, 4, 30분의 9, 10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0분의 3이고요. PQ의 합은 1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네. 737번 정리해 드렸고 738번으로 갈게요. 자, 세 문제로 구성된 시험이 있는데요. 1번, 2번, 3번 문제의 정답률이 80%, 50%, 40%인데요. 이 응시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뽑을 때 그 사람 2번 문제만 맞힐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확률은 80%라고 했는데 틀려야 되는 거잖아. 2번 문제만 맞춰야 되니까. 그럼 0.2 곱하기 여기는 0.5가 되죠. 2분의 1을 할까? 그 다음에 얘는 0.4인데도 틀려야 되니까 0.6 이렇게 돼야 되겠네. 뭐 이거 썼다 저거 썼다 그랬다.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고요.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50분의 3이 되고요. 100분의 6이니까 6%.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739번으로 갈게. 739번은요.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반복했대. 그럼 1부터 7까지 있으니까 홀수가 1, 3, 5, 7 이렇게 있겠고, 그지? 1, 3, 5, 7. 그래서 홀수는 다음같이 4개가 있고 짝수가 2, 4, 6 3개가 있겠지. 2, 4, 6 3개. 자, 이제 내용을 본즉 뭐라고 그러냐. 즉 짝수의 공이 적혀있는 공이 모두 나오면 끝나는데 5번째 시행에서 모든 시행이 멈출 확률을 계산하래. 근데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비복원 추출이지. 자, 그러면 이제 1회가 있겠고 2회, 3회, 4회까지의 짝수가 2개 나와야 되고요. 5회 때는 반드시 짝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 1회 때 짝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와서 끝내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이 경우의 확률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7분의 3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안 나왔으니까 6분의 4가 돼야 되겠지. 6분의 4. 그 다음에 이제 2개가 나왔으니까 이제 5개가 남았는데 5개 중에서 짝수가 2개 남았는데 2개 중에 하나 나온 거지. 그 다음에 또 안 나왔대. 그럼 4개 중에 지금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3개 중에 지금 딱 하나 남았잖아.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요게 몇 가지가 있냐면 즉 여기 4개 중에 2개 골라주는 거지. 2, 3은 6가지가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6 곱해주면 돼. 7분의 3 곱하기 6분의 4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약분되고 얘 약분되고 6도 약분되고요. 5, 7, 35분의 6 되는 거지. 35분의 6. 그러니까 보기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739번 정리해드렸고 740번으로 갈게. 각면이 1112가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를 던져서 밑면에 섞인 숫자가 1이면 A의 색칠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숫자가 2면 B의 색칠을 하기로 했대. 그러면 근데 이제 3번 던져서 모든 색칠이 다 끝나야 된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1 나오고 2 나오면 색칠이 끝나는 건데 지금 선생님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1, 1, 2가 나오거나 2, 1이 나오거나 이렇게 된 거겠지. 그럼 1, 1, 1이 나오는 경우는
4분의 3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또 4분의 3이 나오겠고 2가 나와서 끝나는 경우지. 그러면 2가 나오는 경우니까 4분의 1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얘가 되겠고 얘는 4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결국에 나와서 1이 나와서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4분의 3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64분의 두 경우 다 합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64분의 9와 3, 64분의 12가 되고요. 4로 나누면 4, 1은 4, 4, 6, 24, 4, 3, 12.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 16분의 3인 걸 알 수 있었지. 따라서 PQ의 합은 몇이 돼? 19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이제 유형 6으로 가네요. 유형 6 독립사건 741번 같이 보겠습니다. 상자 A에는 3, 4, 5, 6, 7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상자 B에는 3, 4, 5, 6, 7 상자 B에는 6, 7, 8, 9, 1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꺼냈을 때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계산하라고 하는 게 여기에 문제네. 그러면 이제 짝수가 나오려면 하나만 짝수여도 짝수가 되는 거니까 홀수가 나올 확률을 전체에서 빼면 되잖아. 그지? A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5분의 몇이 돼요? 3, 5, 7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5분의 여기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7, 9 2개 있네요. 따라서 1-25분의 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25분의 19. 그래서 6건의 확률로 계산해 주시면 편안하게 정답을 알 수 있었던 문제. 742번으로 갈게. 프로야구팀의 1번과 2번 두 명의 타자가 한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1번은 3분의 1, 2번은 4분의 1이래. 이 두 사람이 한 번씩 타석에 들었을 때 한 명 이상 안타를 칠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한 명 이상이라는 거는 1번이 치고 2번이 못 쳐도 되고 2번이 치고 1번이 못 쳐도 되고 두 명 다 쳐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로 하는 게 훨씬 낫겠지. 그래서 한 명 이상 안타를 칠 확률은 1-3분의 2. 얘가 안타 못 치고 얘도 안타 못 친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잖아. 그지?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네. 743번 볼게. 어느 프로축구팀 세 선수 ABC가 페널티킥을 성공할 확률이 각각 0.8, 0.7, 0.6이래. 이들이 한 번씩 페널티킥을 하였을 때 적어도 한 명은 성공할 확률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역시 6건의 확률로 0.2, 10분의 2, 그 다음에 10분의 3, 그 다음에 10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1-1000분의 24가 되나요? 1000분의 24 이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1000분의 24를 빼면 어떻게 되니? 976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0.976이 정답이 되는 거죠. 성공할 확률은 0.976, 97.6%가 되는 겁니다. 자, 744번 볼게. 어떤 제품은 3개의 부품 ABC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ABC가 1년 내 고장날 확률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일 때 1년 이내에 이 제품 어딘가에서 고장이 날 확률은 적어도 하나가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우리는 고장이 안 나는 경우를 생각해서 6건의 확률로 계산해 줄게.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계산해 버리면 1에서 4분의 1 빼는 거가 되니까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745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전기 회로에 3개의 스위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3개의 스위치 ABC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A가 닫힐 확률이 2분의 1, B는 4분의 1, C가 5분의 1이다. 전기가 흐를 확률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A가 닫혀 있어야 되네. 그럼 A가 닫혀 있어야 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곱해야 되는데 B, C는 적어도 하나만 닫혀 있어도 전기가 흐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열려있는 경우 4분의 3, 5분의 4 얘를 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 빼면 5분의 2가 되잖아. 그러면 전기가 흐를 확률은 5분의 1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유형 7로 갈게요. 유형 7. 자, 746번 볼게요. 표본 공간에 S는 1부터 16까지, X는 자연수니까 이거 뭐 1, 2, 3, 4, 5, 6, 7, 8, 9, 10, 15, 16 이렇게 된 거야. 그지? A는 1, 2, 3, 4래. 사건 A와 독립이고 교집합의 원소가 3개인 집합 B의 개수를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PA 교집합 B가 지금 PA 곱하기 PB잖아. 근데 3개니까 16분의 3이라는 거야. PA는 4개니까 16분의 4거든요.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없어지고 PB는 4분의 3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따라서 PB는 4분의 3이고요. 전체가 이제 16개니까 16개 중에서 12개가 B의 원소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12개가 B의 원소네요. 자, 그러면 이제 P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개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몇 개 중에서 그러니까 1, 2, 3, 4 중에서 3개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가 몇 가지냐면 1, 2, 3을 갖고 있고 4를 안 갖고 있거나 그지? 만약에 3을 안 갖고 있고 4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4가지가 돼. 그 외에 12개, 그러니까 1, 2, 3, 4 제외한 12개 중에서 9개를 선택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네. B의 개수가. 그럼 얘는 9팩토리얼에 3팩토리얼에 12팩토리얼이 되고 6이 되고 10, 11, 12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2가 되고 220, 220에 4 곱하니까 880 되겠다. 그러니까 보기 4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계속해서 747번 볼게. 주머니 A와 B에서 각각 9개의 구슬이 들어있는데요. A 주머니에는 어떻게 있나? A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3개, 검은 구슬이 6개 들어있고요. B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N개, 나머지는 검은 구슬이 들어있대. 그러니까 B 주머니에는 몇 개 들었는지 모르는 거네. 그지? 자, 그런데 아니구나. 각각 9개의 구슬이 들어있다고 그랬으니까 문제는 끝까지 읽어야 돼요. 두 주머니 A, B에서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꺼낸 구슬이 모두 흰 구슬의 확률이 9분의 2가 되도록 N의 값을 결정하래. 그럼 A 주머니에서 흰 구슬이 나올 경우는 9분의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B 주머니에서도 흰 구슬이 나오는 경우는 9분의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9분의 2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네. 그러면 81 곱할게요. 3N, 9, 28, 3, 68, 얘는 6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뭐. 747번 해드렸고 748번 볼게.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다는 거야.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20장의 카드가 있는데 하나를 꺼냈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짝수인 사건을 A라 하자. 근데 이제 사건 A와 독립인 사건 B 중에서 PB가 5분의 1을 만족시키는 사건 B의 개수를 N이라 할 때, 사건 B의 개수를 N이라 할 때 27분의 N의 값을 계산하라고 하네.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잠깐 돌아다 보면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을 A라고 하자고 그랬는데 PA는 그러면 짝수가 뭐 10개 있으니까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PA 교집합 B가 독립이라고 그러니까 PA가 2분의 1, PB가 5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몇 분의 1이 돼? 10분의 1이 되는 거지. 10분의 1이 된다는 거는 교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냐면 20분의 2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2개가 있어야 돼. 20분의 2.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사실은 10개고요.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 있었던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B를 해석해 볼 때 짝수인 B는 2개. 근데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집합 B는 짝수가 2개 있고 홀수가 2개 있는 지금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집합 B를 만족하려면 집합 B는 짝수 10개 중에 2개 고르고 홀수 10개 중에 2개 골라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5, 9, 45. 45의 제곱이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집합 B가 될 수 있는 개수는 45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요거 27분의 n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n이야. 그러니까 45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45 잠깐만요. 45 곱하기 45 27 9, 3, 27이잖아. 9, 5, 45 3, 1은 3, 3, 5, 15 15 곱하기 5네요. 그러니까 몇이 돼? 7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구나. 748번의 정답은 75였어요. 자, 이제 749번 볼게. 749번. 자, 749번은 어떤 회사의 직원은 기혼 남성이 6명이 있고 미혼 남성이 6명이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6명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20명이고요. 20명이죠. 여성은 결혼한 분이 많네. 36명. 미혼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X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 중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선물을 주기로 하였는데 선택된 직원이 남성인 경우를 사건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미혼인 사건을 B라고 하자. 이때 A와 B가 서로 독립일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A 교집합 B가 되는 거고요. PA와 PB 곱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PA는 뭐죠? 우선은 선택된 직원이 남성인 경우를 얘기하는데 전체 몇 명입니까? 남자가 지금 26명이 있고요. 여자가 36 플러스 X거든요. 그러니까 합하면 62 플러스 X가 되겠구나. 그죠? 자, 합산은 62 플러스 X니까 선택된 사람은 62 플러스 X분의 A는 뭐죠? 선택된 직원이 남성인 경우의 사건을 A라 하자 그랬으니까 당연히 26이 되겠죠. 남자니까. 그 다음에 PB는 62 플러스 X분의 미혼인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미혼인 경우는 결혼 안 하신 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20하고 X. 그러니까 20 플러스 X가 되겠네. 그치? 그게 62 플러스 X분의 남성 중 미혼인 사람이니까 20명이니까 이거와 같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양변 62 플러스 X 곱해서 하나 약분해버리면 될 것 같고 20 곱하기 62 플러스 X 얘는 26 곱하기 2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네. 그죠? 계산을 해볼까요? 이거 이제 계산해야 돼요. 어쨌거나 0 쓰고 2는 4, 6이 12. 그 다음에 20x 0 쓰고 2, 6, 12, 2는 4, 520 플러스 26x. 그럼 얘가 1, 넘어와서 6x가 되고 520을 빼면요 720이 되나? x는 6일은 6, 22 x가 120명이나 됐었구나. 미혼 여성은 120명. 이게 여자가 많은 회사인가 봐. 그지? x는 120. 749번 정리해 드렸고 750번 볼게요. 750번입니다. n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n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데요. 적어도 n-1개가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 굉장히 뒷면이 많이 나오는 거지. 적어도 n-1개가 뒷면이 나왔다.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 나오는
나오되 모두 앞면은 아닌. 잠깐만요.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 나오되 모두 앞면이 아닌 사건을 B라고 하자. 이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기 위한 n의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를 계산해 보자고. PA는요.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동전던지기 같은 경우는 n개 중에 n-1개가 뒷면이 나오는 거죠. 한 번은 앞면이 나오는 거고요. 적어도 n-1개가 그랬으니까 n개 중에 n개가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결국에 얘가 n가지의 2분의 1의 n승이 되는 것이고 얘는 한 가지의 2분의 1의 n승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PB는요. PB는 1 마이너스 적어도가 나왔기 때문에 모두 다 n개 중에 n개가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아니다. 무슨 소리냐면 잠깐만요. PB 다시 지울게요. 미안. 적어도 한 면이 앞면이 나오되 모두 앞면이 아닌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모두 뒷면이 나오거나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빼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똑같으니까 PB는 1 마이너스 모두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요. 요거 빼고요. 또 모두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그냥 2 곱해줘도 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2배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승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군요. 얘네 둘이 독립이기 위한 n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PA 교집합 B가 뭐예요? PA 교집합 B가 동시에 일어나려면 얘는 n-1개가 뒷면이 나오고, 그죠? 뒷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n 컨비네이션 n-1개가 뒷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 경우죠. 뭐 2분의 1인 경우, 앞면이 나온 경우, 하나는 앞면이 나온 경우, 요걸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얘도 역시 n 컨비네이션 n-1이 n가지가 되고 2분의 1의 n승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교집합인 n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이 n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1의 n승과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마이너스 1승의 얘의 곱과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그죠? 2분의 1 n승 나눠서 없애버립시다. 그러면 이쪽은 n만 남고 이쪽은 n 플러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이거는 이거 이렇게 쓸게 이제 2의 n 마이너스 1승분의 1 이렇게 쓸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n이 되고 여기는 n 플러스 1 있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2의 n 마이너스 1승분의 1 이렇게 되고 따라서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1승분의 1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지? 2의 n-1승이 n 플러스 1과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n-1승이 n 플러스 1과 같아야 돼. 그럼 거듭제곱이 그러면 n이 3일 때 같죠?
3일 때 얘가 4가 되고 얘도 4니까. 그래서 n이 몇이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계산하다 보니까 막 계산이 되게 복잡한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됐던 문제가 됐습니다. 751번 볼게요. 어느 회사의 전체 직원 360명을 대상으로요, 재직 연수와 새로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했는데,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이면,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연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몇 년 근무했냐에 따라서, 야, 조직을 좀 개편할까? 이거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사람은 별로 개편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10년 미만인 사람은 찬성이 A명, 반대가 B명이야. 10년 미만인 사람이 120명 되고요. 10년 이상인 사람이 240명. 좀 나이가 든 회사인가 봐,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찬성 150, 반대 210, 뭐 이렇게 나오네. 전체 360이고. 자,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일 사건을 A라고 하면 10년 미만인 사람이 120명이잖아. 그러니까 PA는 360분의 120이 되는 거야. 3분의 1이지? 조직 개편안을 찬성할 사건이라고 하는 걸 B라고 하면 PB는 찬성한 사람이 지금 150명이잖아. 그러니까 360분의 150명이 된 거야. 그지? 그래서 뭐 이것도 약분하면 되니까 3으로 나눌까? 12, 3, 5, 15, 12분의 5가 되는 거야.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P, A 교집합 B. 얘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3분의 1 곱하기 지금 뭐가 돼? 3분의 1 곱하기 12분의 5가 돼야 되는 거잖아. 36분의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독립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전체 중에서 10년 미만이 찬성할 경우이기 때문에 360분의 몇이 돼? A가 되는 거야. A. 그죠? 그런데 얘가 36분의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면서 독립이기 때문에 A는 50명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120명 중에 50명이 찬성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 752번이요. 자, 주머니에는 8개의 공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뭐 이렇게 돼서 K개까지는 K라는 숫자를 이렇게 붙이고, 요건 흰 공이래, 흰 공. 검은 공은 이제 K 플러스 1부터 이렇게, 괜히 검은 공은 커지는 건데, 그래서 8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그런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은 8분의 K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홀수의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랬거든. 홀수의 공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그래서 독립일 경우에는 당연히 16분의 K가 돼야 되잖아. 그럼 상황을 좀 생각해야겠네. 자, 그러면 요 경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그럼 PA가 뭐가 되느냐? PA가 K가 1일 때부터 생각해 봐야겠네. K가 1이면 여기다 써야 되나요? K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게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8분의 4, 8분의 5, 8분의 6, 8분의 7, 8분의 7 이렇게 될 것이고, 흰 공이 있고 검은 공이 K는 1부터 7까지래. 그러니까 8은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됐거든. 자, 다음과 같을 때 PB는 어떤 경우냐면 홀수의 공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냥 PB는 다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둘을 곱하면 교집합은 잠깐 그러면 요때 P, A 교집합 B의 확률을 한번 생각해 봐봐. 책도 뭐 거의 비슷하게 했던데 8분의 1,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이제 결국에 그 흰색의 공이 하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1이야. 그러면 결국에 하나를 꺼냈을 때 흰색의 공이면서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확률로는 8분의 1이 되는 거지. 근데 얘를 곱하면 16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역시 그 K가 1과 2가 흰 공이야. 두 개가. 그때 하나를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인 거거든. 둘을 곱하면 8분의 1이 맞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성립한다는 거야. 그죠? 이 경우는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러니까 2일 때 되는구나. 3일 때 한번 볼게요. 3일 때 그럼 1, 2, 3이 지금 뭐냐면 흰 공이 되잖아. 8분의 3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를 꺼냈을 때 흰 공이면서 되려면 8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지. 8분의 3이. 근데 교집합은 8분의 3인데 얘를 곱하면 16분의 3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돼. 4인 경우는 역시 8분의 4가 돼야 되겠지. 근데 얘와 얘를 곱하면 뭐가 될까? 얘가 이제 8분의 4니까 8분의 4 곱하기 8분의 4. 그러면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요게 요게 2분의 1, 1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잠깐 여기 잘못했구나. 8분의 2가 돼야 되지. 여기도 8분의 2여야 되는데 선생님 잘못 썼어요. 8분의 2, 8분의 2가 돼야 돼. 홀수가 두 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1이 되는 게 맞지. 그래서 얘도 돼. 지금 얘도 되는 거를 알 수 있었고 5까지 적혀 있으면 이제 홀수가 3개 있으니까 얘는 8분의 3이 된단 말이야. 8분의 3이 되는데 얘와 얘를 곱하면 8분의 3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 8분의 5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4라고 보면 64분의 그냥 2로 약분할게 16분의 5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8분의 3이 아니야. 그래서 얘도 성립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짝수일 때 되는 것 같지? 여기 3개 있으니까 여기 8분의 3이 되잖아. 그지? 자, 8분의 6과 2분의 1이 곱하면 8분의 3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얘도 되는 거야. 7일 때는 1, 3, 5, 7 4개가 있지. 그러니까 8분의 4가 돼야 되거든. 원래 교집합의 확률은 얘와 2를 곱해서 8분의 4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되는 건 2, 3, 4. K값의 합은 따라서 K값의 합은 2, 4, 6. 12가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다음 문제 유형 8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